제가 평소에 어려운 일러스트만 보여드리고 간단한 드로잉들은 별로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사실 배경 일러스트들은 창의력과 체력과 여유로운 일상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라 요즘같이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에는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간단하게 작은 내장 드로잉을 하는 연필 드로잉을 했는데 너무 쉽고 재밌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몸이 많이 지친 상태인데 어떻게든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혹은 배경을 도전하고 싶은데 큼직한 그림 그리기에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오늘 보여드리는 카드 드로잉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그려볼게요. 언스플래시라는 무료 사진 사이트에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이 예뻐서 바로 포토샵으로 데려왔어요. 사진이 잘 보이게 캔버스를 세팅하고 그림의 프레임을 정합니다. 전 사각형 프레임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네모 직접 그렸어요. 직선 툴로 그릴 수도 있지만 직선 긋는 연습도 할 겸 이렇게 직접 네모를 그립니다. 그 다음부턴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나갑니다. 딱히 그리는 순서도 없고 강조할 점? 이런 거 생각도 잘 안 해요. 작은 사이즈의 두꺼운 펜으로 그리는 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것들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배경 그리는 게 이미 익숙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일러스트나 일반 배경 드로잉에 비해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사각형 크기 안을 쉽게 채우게 돼요. 보이는 대로 차차 묘사하되 정확히 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틀리면은 그냥 틀린 대로 계속 그려요. 사실 맞고 틀리고 자체를 별로 생각 안 하면서 그린 것 같아요. 배경은 사람만큼 디테일의 정밀도가 중요하지 않아서 디테일의 정밀도보다는 크기나 형태의 구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기 물에 둥둥 떠있는 돌의 질감이라던가 노란 나뭇잎의 모양이라던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얼추 비슷하게 그려나간다 생각하고 점점 진행을 해나갑니다. 브러쉬를 연하게 해서 명암도 살짝 깔아봤어요. 이번엔 절벽을 그릴 건데 흰 캔버스가 너무 비어 보여서 페이퍼 텍스처라고 검색해서 종이 배경을 곱하기 레이어로 붙입니다. 언스플래시는 이렇게 무료 사진 이미지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보세요. 절벽은 사실 그냥 그리려고 하면 스케일도 크고 자연물도 워낙 불규칙적 패턴이라 어렵죠. 혼자 이거 그리라고 하면 절대 안 그릴 정도의 스케일인데 카드만큼 작은 크기에 그린다고 생각하니 거부감이 사라져서 이런 간단 드로잉 할 땐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카드 드로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은 포토샵으로 그리고 있지만 연필로 그렸을 때는 명암이나 신용카드 정도의 작은 크기에 그리는 그림이라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클립 스튜디오나 메디방이나 다른 걸로 그릴 때도 작은 크기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손 가는 대로 쓱쓱 그려나갑니다. 이거 그릴 때 너무 오랜만에 포토샵으로 그리는 거라 조금 헤맸는데 이 두 번째 그림 그리고 나서부터 손이 풀려서 되게 재밌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브러쉬는 기본 브러쉬를 쓰고 있고요. 크기도 키우고 연하게도 좀 칠해보면서 명암도 깔아보고 별 생각 없는 것 같으면서도 손 가는 대로 그렇게 그려나갑니다. 이렇게 뭔가 작더라도 완성하는 경험을 할 때면 정말 성취감도 들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세 번째는 핀터레스트 자료를 한번 골라볼게요. 항상 자연을 잘 그리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이번에도 자연물, 큰 바위를 골랐습니다. 이끼가 가득 낀 바위가 너무 멋지게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엔 브러쉬도 새로운 걸로 한번 바꿔서 해봅니다. 조금 더 질감이 거친 브러쉬로 그리고 있어요. 확실히 브러쉬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림의 결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모 사각형을 벗어나지 않게 잘 그려줍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그림 그리면서는 살짝 좀 채색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기도 해요. 딱히 문제는 아니지만 간단한 드로잉을 하겠다는 취지에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세 번째 그림 그릴 때 조금 애쓴 것 같아서 약간 지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이왕 이 브러쉬를 선택해서 그려나가는 거니까 얇게 그릴 때는 연필처럼 그리기도 하고 브러쉬 크기를 키울 때는 붓으로 색칠을 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면서 딱히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손 가는 대로 그려봅니다. 다시 브러쉬를 일반 브러쉬에 가까운 걸로 바꿉니다. 사실 저는 많은 브러쉬를 가지고 있어도 기본 동그란 브러쉬 이외에는 쓰지 않는데 이거 그리면서 다양한 브러쉬를 써보게 되어 좋았던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재료를 써보는 거는 그림 작가에게 새로운 움직임으로 다가옵니다. 배드민턴만 해보던 사람이 테니스를 치면 몸이 다르게 움직이듯 그림 작가도 다양한 브러쉬를 쓰면 다양하게 그려보게 돼서 좋거든요. 여러분도 디지털 페인팅으로 이 카드 드로잉을 해보신다면 다양한 브러쉬로 도전을 해보시고요. 수작업으로 종이에 그려보실 분들은 연필, 볼펜, 마카 등 다양한 재료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지쳐서 그런지 네 번째 그림은 조금 더 투박하고 서툴게 그려지는 게 보이죠? 제가 봐도 네 번째 거 그릴수록 점점 좀 지치는 게 보이네요. 그래도 4개나 그렸으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만 나와도 이 마지막 게 서툴게 그렸다는 게 그렇게 속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그림 되게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속상한데 두 번째 게, 세 번째 게 밀도가 좀 있게 나와서 마지막 거는 조금 서툴게 그리더라도 스스로한테 좀 관대해지면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점점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네, 이렇게 그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두 번째 드로잉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영상과 그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더 쉬운 영상 만들어 오겠습니다. 평소에 보여드리던 일러스트보다 난이도가 확 낮아졌죠. 기존 일러스트들은 여러분들께 그림 그리는 동기부여와 배움을 드리려고 만들었다면 이번 영상은 배경을 잘 그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만든 영상입니다. 사실 이런 드로잉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일러스트를 완성할 수 있는 기본기와 인내력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작품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작은 드로잉들로 인한 연습이 쌓여서 결국 작가가 그림에 대한 내공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일러스트만큼이나 이런 드로잉들도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호기심 생겼다면 꼭 해보세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